이동영의 뉴스 장면 승부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한 정말 맛있는 밥상이죠. 정치 한상 시간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지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입니다. 우리 특히 박지윤 변호사는 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예. 네, 어쨌든 반갑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슈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요 얘기를 한번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5.18을 소요 사태로 아예 그냥 명명을 한 것 같고요. 광주 정신을 얄팍하다. 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한 국회 이런 사람들을 국회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교수 그리고 전두환 비서실장인 허화평 씨 등등 왔는데요. 이거 당에서 말렸던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일부 그 패널 토론에 참여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5.18을 폄하한 거 뭐 얄팍하다 돈 때문이다 이런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또 이진숙 의원을 제명을 하겠다. 이것도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토론을 주최만 했지 직접 폄하하는 발언을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이렇게까지 만약에 제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참여자들이 부적절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명은 아니고 징계 아닌가요? 제명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명 요청을.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 5.18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고 첫 번째 행사로 이거 지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행사하면서 부르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극우적인.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의도하고 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명이든 뭐든 국민의힘이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뭐 맥락에 맞게 해야지 갑자기 이걸 불러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 사실은 자기 그냥 일에 말리고 뭔가 나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본인 유튜브에서는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뭐 저는 어쩌면 이게 지금 이준수 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유공자들에게 명단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게 그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라면 예. 좀 이게 국민들이 우리 독립 유공자처럼 존경하고 이러려면 이게 유공자 왜 명단을 공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유공자 중에 진짜 광주에서 희생한 분이냐 아니면 광주 근처도 안 간 이런 분들도 유공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 이런 건 한 번쯤 이게 검증은 해봐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5.18도 성역은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보수 쪽에 그런 주장이 많아요. 네. 그걸 반영해서 아마 토론을 했는데 뭐 저는 돈 이런 이야기는 좀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주체 자체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보수 쪽에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네. 평가가 끝났고 그 네. 부분도 또 이미 강령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이미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헌법 전문에 지금 넣으려고 그거는 거의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그때 되거든요. 윤석열 씨도 그렇죠. 넣겠다고 약속했었고. 근데 좀 이걸 뒤에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 본인의 행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죠. 이건 달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당에서 어떤 했던 것들하고 지금 달리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마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래 되면 국민의힘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이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약간 말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동희 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네. 징계는 안 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또 당원들의 뜻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말리기는 좀 만류형 분위기인데 네. 그러게 징계까지는 없을 걸로 봐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근데 유사한 일이 지금 예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이 자유한국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2019년에 김진태 전 의원하고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 등등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연하고 비슷하게 이 세 분에 대해서도 징계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죠, 이거.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말한 거. 이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전혀 안 바뀐다는 거. 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부 개개 의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저는 뭐 서정호 변호사님 그 말씀 이제 하셨지만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정치. 이 자기 정치라고 보고 자기 이진숙 정치. 의원의 이 첫 번째 의정 활동 행사로 이걸로 하는 거는 그 메시지를 뭐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 정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대가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책임을 뭐 상이면 져야 상, 벌이면 벌. 음. 근데 이제 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2019년도에는 당시에 아마 김진태 전 의원이었을 겁니다. 네. 이종명 등등 그때 징계했습니다. 그럼 징계해야 되는 근데 거거든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기억은 안 나요. 당원권 정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저도 이게 뭐 안 찾아봐가지고 그때 네. 징계했다면 그때 징계가 좀 과했다고 봅니다. 생각해봐요. 진짜요? 네. 상당히 지금 또 징계를 해야 놀랍네. 되는데 뭐 네. 제명까지는 하기에는 3분의 2니까 사실 쉽지는 않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활동이나 그런 징계안을 할지는 지금 지도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렇긴 하죠. 최소한 저는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네, 최소한. 좀 합리적인 중도적인 그 개혁적인 국민의힘에선 그런 목소리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그립감을 세게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더 이상 얘기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와 우리 PD님이 찾아주셨어요. 그 당시 징계 수위는 제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 세 명을 다 제명했다는 거예요? 와. 김진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어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이 상황을 두고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갈라지는 지금을 이진숙 등등의 이 극우가 찬스로 보고 준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김어준 씨는 저는 이게 장사꾼으로 보거든요. 장사꾼이. 결국에 자기 유튜브 장사하더라고. 그 유시민은 논객으로 봐요. 근데 인정해요. 신뢰할 만한 뭐 근데 언론인에 올린 거 김어준 씨가 아닌가? 이렇게 뭐 어떻게 평가하든 네.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저는 김어준 씨의 평가는 아무 의미 없다 봐요. 아 그래요? 뭐 근데 장사꾼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구독자 청을 대변해서. 아니 그래도 지금 몇 년 내내 신뢰받을 만한 그렇죠. 언론인의 상위 랭크 되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언론이요? 네.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김어준 씨가 무슨 언론인입니까? 장사꾼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고 이게 뭐 거구 자꾸 이라는데 거구 개념부터 이게 좀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네네. 거구가 뭔지 좀 김어준 씨에게 공부부터 좀 하고 방송해야죠. 그러면 그거의 개념을 좀 알려주십시오. 거구는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요. 네. 완전히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이게 거구예요. 우리 히틀러 아하. 또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뭐 폭력을 행사합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극좌안에 있죠. 이번에 그 옛날에 뭐 김정은 환영을 하고 뭐 우리 대진년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막 김정은 찬양하고 이거는 또 이게 표현의 자유야. 아니 우리나라가 5.18은 이게 완전히 비판하면 토론회까지도 이렇게 문제 삼는데 그럼 북한을 찬양하는 건 이게 그냥 뭐 넘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극좌예요. 극좌안에 있지만 이게 극은 없어요.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원래 서정훈 변호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거든요. 잘 듣고 같이 있습니다. CBS에서. 네. 근데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하지 않아요. 그 방송에서는. 오늘은 좀 세게 아니 나오고 김어준 있습니다. 씨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보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 정말 사랑받는 뭐 채널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네네. 글쎄요 뭐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뜻을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 밝힌 거라고 보지만 네.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재정비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막히는 모양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비가 막힌다. 예. 그렇죠. 차라리
이럴 때 오히려 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좀 출렁거리고 있으면 네. 오히려 괜찮은데 이 좋은 기회를 이런 거 함으로써 또 좀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이 부분도 네네. 저는 김어준 씨 말이 전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오히려 보면 국민의힘이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네. 계속 막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김어준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구구가 준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참 안타깝다. 오히려 이게 지금 안타깝지는 않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막는 듯한 느낌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받아요. 지금 좀 약간 황골탈퇴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좀 아니 그 새로운 5.18 얘기하는 게 뭔 덕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다 정리된 건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참고 삼아서 국민의힘 당명 자유한국당 있던 시절 2019년도에 있었던 그 5.18 관련된 징계는요. 아까 김진태 전 의원,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들이 징계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었고 김진태, 김순례 이 두 분은 징계 유예였다라고 합니다. 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원래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면 조사한다, 뭐와 소환 조사한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이분들이. 조사받으러 안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일단 이내는 유죄야 뭐 이렇게 지금 특검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 공수처가 거기서 영상 집행할 때 막 인간 띠 만들어서 그렇죠, 방해했을 때 그때인데 1차 특검에서도 이게 조사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각하인가 뭐 이래 내렸던 거야. 각하요? 기각인 각하로 아예 뭐 이건 자체 안 하는 건데 2차에서는 지금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특히 4명 의원을 딱 집어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까지 네. 아마 체증이 아마 됐는 것 같아요. 아.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딱 그거예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폭력을 아니면 사람들이 2인 이상을 해가지고 막았을 때. 다수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기소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1차 때는 왜 그거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차에는 조금 달리 보고 기소까지 갔다면 뭐 이건 지금 여기서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3명이 다 변호사잖아요. 아니 이게요. 제 예상 저도 한 번 더 판단해볼게요. 못 봤으니까요. 그때요. 제가 유튜브로 이게 다 봤어요. 네. 요즘은 이게 모든 게 유튜브들이 막 수십 명이 달라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놓은 게 없어요. 그 1차 특검에서는 이게 범죄가 안 된다고 한 걸 무리하게 2차 특검이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고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수사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저는 재판도 안 하고요. 그냥 공소기각 판결 나올 것 같아요. 네? 공소기각. 공소기각 나올 거다. 왜 그러냐. 예. 30명이 그때 집회했거든요. 30명이 그냥 성명서 낭독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30명 중에 4명만 딱 꼭 집었는데 아무런 게 근거가 없어요. 이게 차별 기소잖아. 네. 30명이 했는데 왜 4명만 기소해? 왜 우리만 차별해? 이게 평등권 침해력이 이거 공소권 남용이에요. 반대로 4명만 행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기소장을 못 받고 공소장을 못 받기 30명이 때문에. 다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30명 여러 의원들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빠지고 이 4명 올렸다는 거는 네. 4명이 뭐 언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는 함부로 공소기각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렇게 어설프게 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저도 좀 약간 좀 놀랍긴 한데 1차 특검 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각하 처분을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내렸었대요. 알고 불기소로. 있습니다. 예, 예. 각하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죄가 안 됨이라고 생각할 때 각하 처분하지 않습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이거를 2차 특검이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본인들은 1차 특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충분히 유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안고 사실은 기소한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공소기각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허. 그 특검도 사실은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1차 때 못했던 거 안 했던 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랑 정반대되는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뭐가 나와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사실 그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약에 공소기각 당할 것 같으면 진짜 망신 중에 사실 망신이거든요. 망신이거든요. 그 망신 당할 거예요. 망신 당할 거고요. 이게 언제냐면 2차 때 체포할 때거든요. 네. 2차 체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체포돼 간 거예요. 1차 때는 5시간 동안 대체하다 갔고 여기 2차 때인데 2차 그 때구나. 관저 한참 밑에 입구에 네네. 30명이 서가 그냥 하나 낭독한 거예요. 그냥 항의. 아니 뭐 경찰을 폭행을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그냥 윤 대통령이 체포돼 갔잖아요. 우리가 공무방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폭행과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국회의원들이 폭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협박을 했습니까? 그냥 영장이 문제가 있다. 그때 왜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하느냐. 네네네. 그렇다면 이순영 판사가 아니 뭐 형소법 적용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네. 이런 걸 항의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저는 공소기한 무효된다 봐요. 개망신 당할 겁니다. 아, 나 이럴 때 진짜 강성필변호사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분들 변호사거든. 지금 뭐라고 말하지 궁금한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뭐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폭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럼 뭘 가지고 이거를 유죄 혐의가 있다고 봤을까? 사실은 상당히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재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네. 예상근데 무죄는 될 수 있어도 공소 기각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 2차 특검이 뭐 별로 과실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또 생각보다 또 중요 인물들에 대한 영장이 그러니까요. 발부된 게 많아요. 그 예컨대 김태효 씨라든지 또 네. 양평 고속도로도 늦지만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뭔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1차 때 못했던 것 중에 2차에서 새롭게 하거나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 꽤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죄가 될 것 같거든요. 오호. 내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까요 우리?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소기각이냐 유죄냐. 그러면 4명 중에 뭐 한 명만 뭐 유죄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진 같은데. 뭐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고 이게 행동한 게 있을 거예요.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뭐 아닌 것 같은데. 박지 저는 변호사님?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금방 이거 안 보도된 나오더라고요. 거 해서 네, 확인을 맞아요. 못했는데 네. 저는 특검을 믿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특검하면 안 되겠죠. 오, 2차 종합특검 관계자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우리 믿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를 생각해서라도 재판에 정말 충실히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나경원 의원 얘기 잠깐 했으니까 뭐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솔직히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좀 약간 각을 세우면서 좀 행동하는 게 서울시장 선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 좀 있어요. 어떨 것 그런데 같으세요? 제가 볼 때 그 안철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네. 두 명은 이제 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예, 해요? 유승민은 이제 그 서울시장 말은 못하죠. 오세훈하고 친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본인 아마 보궐선거 있다고 보고 그렇죠. 사람들은 완전히 요즘에 언론도 엄청나게 나가고 사람들 사람 많이 만나고 있어요.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서울시장이고 네. 나경원은 아마 당권에 더 이제 서울시장은 저번에도 뭐 여러 번 도전했는데 네. 아마 이게 그 다음에 전당대 당권에 현재는 더 관심이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 나간다는 건데 그걸 대표가 이걸 그건 조율을 허용할까?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끝까지 잘못하면 이게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아니면 조율이 되면 좋고 하여튼 관심은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치인들 움직임은 다음 선거라든지 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지금 의원은 저는 서울시장하고 매우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 보여요. 갑자기 발언들이 막 생기고 세지고. 우리가 그 타임라인을 딱 보면 오세훈 시장 그 유죄 날 때부터 그때부터 발언들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좀 비슷하긴 한데 서울시장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당권도 뭐 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설설 몸 풀어야 되거든요. 두 정치인은 이제 다음 어떤 뭔가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전부 다 내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에서 끝난다. 유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1심에서 뭐 그렇죠. 1,000만 원이고 예. 워낙에 여론조사 이제 그 10개 중에 5개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명태균 나오고 네. 일단 이제 부시장까지 강철원 강철원도 300만 원 받았죠. 연루 의혹이 나오니까 예. 아마 500만 원인가?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를 또 이게 633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는 분이 많죠.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제 겉으로는 속상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잘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정필승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봐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근데? 저기 길을 월드컵 대교에서 제가 FSD를 이용해서 왔는데 내부 차를 시간으로 갑자기 빠졌구나. 북부간선을 타버리는 거야 갑자기. 어머나. 1시간이 순삭됐습니다. 세상에 너무 고생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네. 거기는 돌아오는 네. 길이 없어요. 일단 조금 숨 좀 돌리시고 물이라도 좀 드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냐 그랬더니 또 이 국민의힘의 당권파인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다. 이 사람은 당권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틀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잘 믿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당권에 더 도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도전할 것 같습니까? 재판에 도전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분은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될 텐데. 네네. 네. 그럼 좋아요. 그 재판 얘기 했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 없지만 지금 두 분이 의견이 좀 다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나경원 의원 지금 체포방해죄를 기소한 건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거는 각하다 내지는 뭐 공소기각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저기 박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게 2차 종합특검이 뭔가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단 각하는 아닐 것 같고요. 각하는 제가 잘못 각하는 말한 아닐 것 거고요. 같고 네. 일단은 뭐 공소기각도 공소기각할 여지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이제 죄명 부분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죄명이? 왜냐하면 예, 예. 그때 당시에 언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그 자기네들의 행동을 좀 제어했다. 그렇죠. 미리 예, 법조인들이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들 빠삭한 법조인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들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법적인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차라리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아 무죄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냐? 각하냐? 아니 각하는 무죄냐? 아니라고 했고 각하는 없고 공소기각이냐 이걸 놓고 생각했을 때 공소기각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이 높을 것 같다. 그럼 그리고 무죄냐 유죄냐 물어보면 무죄는 그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유죄가 제일 네. 높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내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시겠습니까? 별로 대답 안 하시는데. 누구랑 내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세 분이 하시는 거죠. 여기 서정욱 변호사는 다 변호사네요. 뭔 그러니까 자꾸 뭔 공통이야. 얘기인가요? 뭐 내기 하시겠습니까? 저 의사입니다. 네, 의사 출신 변호사. 하여튼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맞춘 사람 있으면 그분에게 사건 몰아주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자, 사실 그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민주당이 이제 청와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이건 좀 의아스러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아주 중요한 투표 결과를 앞에 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근데 이분들하고 골프 활동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골프 운동을 하면 한 4-5시간을 이제 같이 하죠. 하다 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 정도로 또 그것을 이제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때 들었던 걸 이제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이용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엄청 하겠다. 아니면 아주 뭐 또 발언 시기가 또 논란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긴 있는데 저는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지 이걸 갖고 뭔가 개헌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정식 의장이 사실은 이제 개헌 얘기와 연임 막 이런 얘기 지금 이슈로 만들어내면서 하필이면 그 조정식 의장이 이 골프에 참석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리 막 말들이 나오는데 연임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가능성은 없는 얘기를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를 갖고 자꾸 막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김태호 의원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그러긴 하네요. 저도 이게 김태호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해요. 요즘 이게 활동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지금 2달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그 몰래 그러면 골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가 아니고 거의 야당 의원 빼가의 공작입니다. 협치가 아니잖아요. 야당 협치를 빼가기? 하려면 이게 뭐 장동희 대표로 골프 활동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근데 야당의 중진을 몰래 이렇게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근데 열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몰래 몇 명을 뭐 해유나 이렇게 이해운 뭐 김용남 이렇게 빼가듯이 이런 공작이 아닌가 싶고요. 아주 이게 저는 김태호 의원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개헌 논의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나 연임 4년 중에 안 한다 말 안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국민의 뜻이 뭐 이렇다면
내가 8년 더 할 수 있다. 이래 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개헌론이 노는 이유가 뭐냐. 지지율이 대폭락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갤럽부터 MBS의 뭐 모든 조사가 최저치야. 네. 그러니까 이게 개헌 이슈로 지지율 폭락을 한번 좀 막아보자. 부동산 주식 이슈를 돌리면서 개헌 지지층을 결집하자. 이런 꼼수예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절대 노려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태우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개헌 이슈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7월 초에 네.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몰래 아마 이게 언론 취재가 들어오니까 몰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거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이게 비밀로. 이렇게 저는 중진 의원이 몰래 당이 네. 말도 안 하고 대통령 골프 치면서 개헌 의논한 게 이게 정당한 절차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부산 사하을에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육선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골프 치자고 연락이 왔느냐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나한테는 안 왔다. 너네 장도연 대표도 나한테 안 왔다. 같이 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의원을 빼오는 걸로 치면 조경태 의원이 제일 좀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친한계는 개헌에 대해서 아주 친한계는 한동계는 반대할 거예요. 그보다는 영남의 중진들 중에 아까 김태호도 있지만 뭐 주호영 네, 주호영. 여러 사람들에게 좀 포섭해서 박덕흠 부의장인데 박덕흠은 뭐 좀 다르고 근데 아마 이런 주호영이나 김태호 이런 영남권 중진을 좀 해서 개헌하자 이러면 이게 열성이 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저는 청와대가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그런 전략을 짰다면 바꿔 네. 나오질 않죠. 청와대가 바꿔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하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뭘 했어.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꿔 나가면 당장 당에서부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거를 뭐 빼갈 목적으로 청와대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접을 한 거겠죠. 근데 그걸 밖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좀 상상할 수 없고 상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 중진의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4-5시간 골프를 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자기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은 꼭 해야 된다. 뭐 이 말이 뉘앙스가 이렇게 개헌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뉘앙스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정말 단편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청와대의 의도를 해석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4년 중임제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뭐 단순한 해프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그 지금 당대표 후보가 CBS 이정재 질문하는 기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던 이 비슷한 생각의 연장선이다. 개헌 관련해서 동의한다. 이미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미 저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4년 중임 대통령제. 이게 합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4년 아. 중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미국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달리 봐야 되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 128조 2항인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그 얘기한다는 거는 아마 김민석 후보도 이 답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4년 중임하는 게 대통령 하기에 한 8년 정도 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얘기인 거지.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 그런 것까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내각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분권형 얘기하니까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네, 분권형. 네. 내각제는 우리나라에 안 맞고. 내각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예, 그 시끄럽기도 하고 네. 내각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왕권의 잔재가 그렇죠. 있는 국가들. 국왕들.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공화제적 내각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긴 한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 이원 집정부제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각제 개헌이다. 그냥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회상이 돼서 내각제 개헌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건 단언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듣기만 한 거라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볼까요? 궁금하니까. 네, 제가 오늘 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 전당대회 때문에 시끄럽고 막 분당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좀 약간 그 회색 분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을 빼가지고 가서 한 팀을 만들고 한쪽 당을 만들고 또 오히려 이쪽에 민주당에 있는 또 다른 팀에서는 또 지금 있는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당하고 또 합쳐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고 막 이런 계산까지 서로 하면서 각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정계 개편 얘기하면서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한 대 쳐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계획은 여러 가지로 하겠죠.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안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개의 정당을 만들고 뭐 그 정당들 토대로 해서 내각제로 된다. 네네. 근데 이 모든 게 다 개헌이 가능했을 때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개헌이 가능했을 때 꿈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헌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네. 개헌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건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파격적인 개헌. 네.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이제 살라미식으로 해서 그 우리 헌법 전문만 네. 5.18을 넣는 방향으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게요. 네.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의원들 다 빼갈 겁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만들 거예요. 대통령이요? 껍데기만 민주당 옛날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정청래 당대표하고는 못 가요. 그러면 이게 그냥 껍데기 몇 명만 남기고 의원들이 가서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을. 아하. 이러면 이게 분당이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이 됐다. 네. 그러면 이게 정청래나 그 개부 공천 주겠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에 목을 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저는 정청래 대표나 그 몇 명 어느 게 탈당해서 조국 대표하고 손잡는 거죠. 지금 이게 추조 털레유는 그대로 있거든요. 문조 털레유는 아니지만 추조 추미애까지. 그러면 이게 저는 이번 분당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가 된다. 네네. 다만 누가 나가느냐. 분당대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또 이게 몇 명을 빼오는 거죠. 권오을, 이해훈, 김용남 이런 게 뉴 이재명들 몇 명 빼와서 정계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해훈은 있는 지금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문제는 정치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면 그게 가능하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정치를 그래 사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청래를 마음에 들어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김민석을 마음에 들어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네.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와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지 네. 윤석열식으로 나는 얘 마음에 안 드는데 걔 나가라 그래. 안 돼? 그만 너 누구도 바꿔. 누구 나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거는 저는 정치를 바라보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너무 여기가 뜨거워서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요 얘기를 한번 연결해서 브릿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분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분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좀 논란도 많이 있고 서정호 변호사는 분당 되게 강력히 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정현 전 의원이 12일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는 민주당 분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당의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중도파에게 이 대통령의 정치연합 제안은 매우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근데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조강특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협위원장들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기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좀 솔깃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고 상상이다. 실제로 제3정당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제 합종연행, 뭐 정기 개편이 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어렵고 또 우리가 굳이 바른 미래당이었나요? 바른정당 거의 다 또 다시 돌아갔잖아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맞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양당 체계에서 누가 나가려고 할 거며 소수파가 되기 글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국민의힘의 일부랑 같이 한다?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는 그런 여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분들하고 좀 친한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지 어떤 예컨대 연정 같은 느낌 그럴 지금 이유도 사실 없는 거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무런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의 뭐 어떤 의원들을 이렇게 한다. 뭐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또 뭐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민주당이 그냥 본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뭐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렇다고 뭐 분당 될 것 같으면 할 때마다 분당 될게요. 한 번도 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네네. 뭐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그 상처 크게 없이 저는 또 단합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좌파 쪽에 유튜브를 많이 모니터해요. 근데요, 전부 제가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계속 그래. 내가 평생 먹을 욕을 이번에 다 평생 먹었다.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제가 우리 울었다고 노영희 그래요, 유튜브도 울었다고. 제가 보니까 댓글에 노영희 막 욕을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충돌한 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라니까. 이제까지 전당대회 할 때는 이 정도로 감정 싸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김민석 측이 특히 송영길 붕어 IQ 사과했지만 그렇게까지 놓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가 될까요? 예전에는 의자도 날라다녔어요. 의자도 날라다녔어.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역대 치열한 아마 저 진보 진영의 패널들이 네. 진영에 따라서 엄청나게 서로 비판 요구도 먹는 네. 이게 치유가 잘 안 될 겁니다. 앙금이. 송영길 의원은 어쨌든 붕어 아이크 얘기는 사과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정현 의원 말이 네. 틀리진 않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분당을 왜 경계해요? 그걸 환영할 일이지. 그리고 당연히 개헌과 국가개혁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정치연합을 만드는 거 당연히 국민의힘은 경계를 해야 되는 네, 이야기이긴 네, 네. 하죠.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윤석열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예요? 도대체 왜 다른 쪽은 쳐다도 안 그치. 보냐. 다른 사람은 쓰지도 않냐. 우리가 그대의 비판을 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소위 말하는 말씀하셨던 좌파 인사만 만난다. 그러면 똑같은 비판과 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품 넓게 움직이시는 거 저는 네.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다. 정필수 변호사님 친명 인증 지금 하는 시간으로 갑자기 저는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근데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님이라고까지 그게 맞나요? 그냥 우리 보통 방송할 때는 그냥 이 대통령 이 정도 써도 존칭 아닌가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존중입니다. 취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전당대회 결과를 앞두고 사실은 되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뜨겁고 긴장감이 엄청 난데 호남권이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 높아요. 지금 나온 거는 전남, 광주 37.63% 그리고 전북이 35.22%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이 45.31% 경기가 46.74%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 진행된 ARS 투표까지 반영을 해도 호남은 겨우 40%대 초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50%대 중후반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수도권이나 즉 서울과 경기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 호남이 뭐 전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흐름인데 투표율 자체는 오히려 수도권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이거 거의 막상막하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그러네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호남 끝나고 뭐 서울 경기 가는 게 아니고 엇박자입니다. 동시에 그렇죠. 거의 하루 차이로 뒤늦게 하기 때문에 네. 뭐 교감을 하거나 저기 호남 쪽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뭐 저는 호남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낮다면 아마 좀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수도권은 좀 정청래 후보가 뭐 더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호남은 김민석 후보 앞선다 보면 네. 아주 박빙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차에서 못 끝나고
선호 투표라는 것까지 그렇죠. 이제 봐야 된다. 뭐 그런 투표율만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아직도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호남도요. 내일까죠?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더 올라가요? 이게 2002년에 노무현 바람이 정청래 바람이 돼가지고요. 우리 보통 이게 뭐 호남에서 김민세가 두 자릿수 네. 10% 전부 이게 헛소리입니다. 아, 헛소리예요? 이게 여론하고 보세요. 정청래를 지지하는 여론이 20%고 김민세가 40%다. 그럼 이게 똑같다 봐야 돼요. 왜? 정청래를 지금 전화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정청래 찍어요. 탄압받는 데서 내가 정청래 지지한다 당당하게 이 사람 투표해요. 근데 김민석이라는 사람들은 뉴 이재명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는 전부 김민석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도 박빙 내지 정청래 이겨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추미애도 지지하고요. 서울에 원래 강성이 많아요. 저는 정청래가 1등을 합니다. 다만 이게 48이 넘어야 선호투표로 가는데 송영계 이순희 표가 7대3 정도로 김민석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47이 넘으면 정청래 성, 47 미만이면 이순희 선호투표제로 김민석이 되면요. 당이 또 대분율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대분율로 지금 또 원하는 승부가 납니다. 노조 변호사님 원하는 너무 평론을 투명해. 하세요. 그래도 될 겁니다. 딱 원하는 게 저는 일관되게 1차에 정청래 이기고 선호투표에서 김민석 떼서 망해버리라 이거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그렇게 저는 주장했어요.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은 무슨 53% 참 된다며. 오늘 제가 나온 방송이 장래 희망 이야기하는 방송인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서정훈 변호사 말대로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버린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는 뭐 민주당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인데. 지금 중에 뭐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네. 반대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선호 투표 때문에 바뀐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분당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상상하기 싫은 건데 뭐 그까지는 안 가겠지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네.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나쁜 얘기. 가장 나쁘니까 서정훈 변호사 가장 우리 좋아하는 시나리오. 정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은데. 아니,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냉정한 발언 아닙니까? 뭐 냉정한 발언이겠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겠단 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다. 우선은 사실 투표율이 낮았다는 건 제 생각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투표율 낮은 게?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좀 일단 다르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요? 저는 일단은 조직표가 많이 움직이는 거 고정 투표고 조직이 아닌 사람은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번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조직표다? 아니 김민석 후보는 조직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조직적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유리한 게 아닐까 저는 네네네. 그렇게 보는데 또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이런 것까지 보면 비둥비둥할 수도 있다.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모르겠다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정청래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랬죠. 왜 그 말을 되게 인상 깊게 듣고 있냐면 그거는 내가 나가면 김민석 표보다 정청래 표를 더 많이 갈가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호 투표의 결과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말씀하셨던 데 7대3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7대3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호 투표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엄격하게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강덕구 의원께서 갑자기 자기 페북 이야기하면서 페북 이야기는 안 하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고정 판세로 흘러가진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김민석이 이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가 이길 것 같다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냥 모르겠다. 이게 뭐 이렇게 모르겠다. 무책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래 희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럼 정청래가 이긴다. 저는 장래 희망으로. 예.
정청래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편파적으로 나를 지지한 사람은 없냐 패널들이 이러는데 오늘 우리 방송인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정청래 지지한다고 말하는 적이 아니 사람들이 다들 여기 보면 다들 친척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정청래 그냥 친명으로.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 의원 굉장히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기억이 없어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오해 같긴 한데 네. 정청래 씨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기도 하고 뭐 맞아요. 지금에 만나고 이러진 누가 다 않지만. 친하잖아 우리는. 예.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정청래 후보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로서 이제 1년 했던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할 때 이게 도움이 되냐? 네네. 아마 이런 것들을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또 그 평론가들이 민주당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정청래 후보를 싫어해서 하는 사람은 저는 혹시나 이거 듣고 계시면 그거 마음 상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뭐 어떻게 개인 호불호로 누구 좋고 김민석 저 알지도 못해요. 그 김민석 압니까? 전화번호 갖고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누군지도. 그냥 총리했던 전 분으로 누구 알고. 거 다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 개인이 좋고 안 좋고 그 문제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 누가 되면 좋은가 이런 판단으로 저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만 이 생각이 쇼츠 딱 들어요. 나가가지고 박지원 정청래 좋다 판 뒤집혔다 이렇게 쇼츠 나옵니다. 아유 저 개인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서정은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로 쇼츠 나갈 것 같은데. 진짜 난감해지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기 정반대로 정청래가 이겼는데 저기 선호 투표로 뒤집혀버리는 그러니까 거. 그거 제일 지금 난감하다 지금 그거 그러는데 제일 그 얘기를 난감하다고. 정청래 아니 친정이 말씀하시는 하고 있어요. 거는 정청래가 이겼는데 해가지고 김민석이 돼버리는 거고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말을 잘못해요. 김민석이 이겼는데 선호 투표 정청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두 분 특히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은 나랑 생각 비슷한 것 같고 이 서정학 변호사하고 정필수 변호사는 사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상하게 듣고 있자니 뭔가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근데 이게 송영길 나오게 한 게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송영길이 안 나오고 1대1로 붙었으면요. 김민석이 과반으로 바로 돼요. 맞습니다. 아하. 그건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예. 두 명이 자꾸 한 명을 때리 패니 우리나라 사람들 밑에 깔리는 개 있잖아요. 언더독이에요? 그렇죠. 그게 동정심도 가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을 또 개로 합니까? 아니 언더독 효과니까. 네, 언더독 효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3명 놓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가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본격 시험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호 투표나 마찬가지다. 신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8월 17일 이후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 그래서 결국 이제 봉합이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좀 각자의 생각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먼저 네, 네, 좀 전에도 네. 좀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이게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 그래왔듯이 뭐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가열된 거는 맞는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럼에도 집권 초반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2년 차니까요. 1년 조금 지났잖아요. 네네. 아마 당이 또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1년 차 때 좀 못했던 걸 반대로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래서 이게 안 됐구나. 이번에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게 갈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통합하고 그만 싸우고. 잘할 것이다. 예. 예. 에이, 민주당의 역사를 봐요. 예. 통합보다는 이게 분당의 역사가 더 많아요. 분열된 역사가 더 뭐 많다니까요. 인간적이다 진짜. 저는 이번에 뭐 정청래가 되면 아까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어서 아마 예. 문의만 남겨놓고 그냥 싹 빼나가는 거죠.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신당은 대통령은- 김건희가 가는 데가 신당이고요. 신당은 김건희가 가는 데가 신당이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웃겨요 이게? 너무 웃겨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분당이 된다? 열린우리당 때는 그럴 만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린우리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나올 때 그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그 당 대표를 당 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부딪힘이 있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생긴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절대적인 다수석을 차지한 때까지의 그 부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럴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잖아요. 그럼 다 따라가요 그냥. 그렇군요. 그냥 당명이 변경돼요. 네, 서절표에서 30초.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엄청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 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빙입니까? 그렇잖아요. 둘이가 송영길, 김매석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뭐 800조 반도체까지. 근데 지금 박빙입니까? 지금 이미 저는 사실상 좌파 내에서 레임덕이 왔다 봐요. 벌써요? 그러니까 유시민 반드시 뭐 썩은 데가 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힘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말의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전당대회가 내부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싸움인데 말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거는 김민석의 친명 반명론을 인정하는 거나 똑같으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서정훈 변호사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많이 응원해서 고맙고요. 세 분 조심해서 싸우지 말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